자, 지금 제가, 아까와 다르게 컬러도 다르고, 이제 뭐 글자의 위치도 달라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컬러를 뭐 다른 컬러로 지정을 해서 컬러를 골라줬고, 그리고 뭐 글자도 예를 들어서 뭐 글자에서 뭐, 뭐 성은 빼고 이름만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름의 크기는 더 크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뭐 글자의 위치는 다시 또 뭐 중심으로 잡아주고, 또 위치를 뭐 잡아달라고 했다. 근데 또 했더니 별로 안 이뻐서 위로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나는 저장을 다시, 원본은 나한테 있는 거니까 원본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아이고. 4번 저장을 해서 똑같이 시안용으로 저장을 JPG로 했어요. 그러면 아까 작업했던 거에서 내가 다시 언더바 02번으로 했어요. 품질은 그냥 기본 좋은 걸로 할게요. 그러면 원본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안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해서 보여줄 수 있고, 뭐 선택한 게 있으면 그 선택한 거에 대한 원본 저장을 해서 원래 원본하고 같이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본하고 JPG는 달라요. JPG 같은 경우는 저 닫아볼게요. JPG는 예를 들어 내가 이 JPG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요청한 대로 또 뭐 여기 있는 컬러를 다르게 해주고 글자를 요청해 뭐 바꿔주세요라고 한다면은 JPG 가지고는 수정하기 힘들죠. 원본이 있어야지만 원본 가지고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원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PSD 파일하고 시안용으로 4번 저장한 JPG는 차이가 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건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고요. 다시 PDF 파일 보면은 여기에는 여기서 바로 떴는데 우리는 지금 버전이 달라서 찾았어요. 이 모양을. 여기서는 지금 백그라운드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는 조금 기능이 달라서 백그라운드 이외에 지금 모양이 나왔고, 근데 여기 PDF 파일을 보지 말고 내가 보내준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SD 파일하고 그다음에 JPG 파일을 저장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PSD 파일 같은 경우는 포토샵 고유의 파일 포맷이에요. 그리고 레이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정해 줄 수가 있어요. JPG 같은 경우는 지금 4번 저장으로 해서 이건 뭐 전 세계 압축 표준이거든요. 그래서 JPG는 뭐 특별한 소프트웨어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다 볼 수 있는 공통적인 이미지 파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PNG 같은 경우는 투명 배경을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PNG는 요거 이거 이후에 투명 배경 작업한 거라서 비교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확장자가 GIF가 있는데, 이 GIF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어요. 용량이 제일 가볍고 이런 좋은 압축률에 비해서 투명 배경이 지원이 되고 애니메이션을 포함하고, 근데 요 애니메이션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거의 끝부분에 가서 그 웹 저장하면서 그 애니메이션 움직여지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했던 것들 비교해 보면은 그 실습했던 거에 저장을 이제 애니메이션 해놓은 게 있어요. 이제 거의 끝부분에 작업한 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없나? 예제에 보면은 이제 끝부분에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1, 2, 3, 4 다 봤잖아요. 그러면 어, 이거를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려고 일부러 레이어 작업을 해놓은 게 있어요. 숫자 카운팅 하는 것처럼 0 보여줬다가 뭐 1 보여줬다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파일 하나지만 클릭했을 때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파일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챕터 10 할 때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GIF 같은 경우는 컬러 수가 좀 제한되고 그다음에 GIF에 맞는 인덱스랑 컬러 모드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서 사실 얘는 그 자격증 시험 볼 때, 이론 시험 볼 때 되게 자주 등장하는 포맷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JPG만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아까 파일 가지고 와서 뭐 확대도 하고 축소도 하고 해봤는데 뭐 이건 다 해봤으니까 확대하고 이동하고. 자, 요거 볼게요. 자, 1-7번 한번 꺼내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체리처럼 크랜베리처럼 보여지는데 혹시 이 입니다. 열매가 응, 피입니다. 맞아요. 커피예요. 오, 잘 알고 있는 학생이 있었네. 커피 커피 열매 커피 체리인데 이 잘 익은 커피 체리 안에 초록색 씨앗이 있어요. 이제 그게 생두인데 그 생두를 잘 말리고 세척을 하고 음, 잘 볶아서 이제 우리가 갈아서 내려 마시는 게 이제 원두인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런 이미지가 있고 지금 100%로 봤을 때 지금 잘 보여지죠. 자, 요 이미지에서 아까 확대하고 축소하는 거는 돋보기를 가지고 확대 축소하고 했었는데 패널. 음, 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패널들이 있어요. 이 패널들은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탭 형식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또 이 탭을 합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를 닫을 수도 있어요. 나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작업 내역이라는 거 하고 레이어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나는 굳이 액션도 필요 없고 난 주석도 필요 없다. 내가 볼 거는 작업 내역하고 레이어만 보겠다. 저는 사실 이 두 가지만 활용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레이어하고 작업 내역. 그러면 나는 이 상황만 내가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의 환경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요거를 이 작업에 대한 거를 저장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나는 이제 이거를 내 이름으로 EJ 언더바 01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이 팔레트의 이 상황, 이 현재의 이 패널은 제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창들은 사실은 여기 보면은 다 아까 꺼냈던 모양처럼 여기서 창을 꺼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조정을 꺼내겠다. 그럼 조정 꺼낼 수도 있고 여기서 나는 뭐 패스를 꺼내겠다. 그럼 패스 꺼낼 수 있고 또 이 패스를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할 때는 창에서 작업 영역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필수 재설정 창 뭐 나는 사진 위주로 하겠다 아니면 그래픽이나 외부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걸로 다시 바뀌어지거든요. 근데 난 이거 말고 내가 저장했던 걸로 꺼내겠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저장했던 환경이 있죠. 클릭을 해주면 나만의 작업 환경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이거는 언제든지 다시 음, 삭제할 수도 있어요. 요거를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본적인 사진 편집으로 위주 많이 하니까 사진으로 꺼내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레이어예요, 레이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잘 활용을 해주고요. 나머지 것들은 필요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닫거나 활용해 줄 수 있어요. 일단 지금 저는 작업 창을 사진으로 위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 레이어로 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픽이나 웹 같은 경우는 주로 인제 문자라든가 여러 가지 속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든 일단 여러분들은 레이어를 위주로 봐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 PDF에서 지금 작업 환경에 대해서 내가 설정을 해 주고 저장하는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은 모든 팔레트를 다 쓰는 게 아니라서 사용하는 것만 사용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레이어 팔레트라는 거 그리고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작업 내역이라는 거를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작업 영역을요 사진으로 할게요. 네 그리고 레이어 창을 확장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고 자 이번에는 파일을 여러 가지 꺼내 볼게요. 자 제가 이거를 이렇게 붙이지 말고 여러 개를 볼 수 있도록 탭을 이렇게 내려서 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을 내가 따닥 더블 클릭하면 언제든지 파일을 꺼낼 수가 있고 이번에는 파일을 3 개를 한번 열어 볼게요. 자 3 개를 열었더니 이 3 개도 이렇게 탭 형식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럼 나는 이거를 비교하면서 보기 위해서 이 탭을 이렇게 뺄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 지금 3 가지를 보는데 '나는 이거를 좀 정리해서 한 번에 보겠다.'라고 하면요. 여기 창에 보면 정돈할 수가 있는데 '나는 이 정돈을 뭐 3 장의 스택형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3 가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여러분들 보고 3 가지 파일 실습한 거 꺼내서 정돈해서 보여주세요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정리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개별적으로 꺼낼 때는 탭 형식으로 하나씩 꺼내 주면 돼요. 그래서 고런 설명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인제 이번에 인제 중요한 거 한번 해 볼게요. 이미지 크기하고 캔버스 크기. 그리고 닫고 자 이번에는 여기 지금 보면은 완성 그다음에 어떤 파일이 있고 또 다른 완성이 있고 또 다른 파일이 있어. 이거 뭐냐면은 이 파일을 가지고 지금 요렇게 만든 게 있고 또 여기 있는 파일 갖고 만든 거 그러니까 2 개의 파일을 가지고 뭐 인제 수정한 것들인데요. 일단 먼저 1-8 번을 꺼내 볼게요. 선택해 가지고 화면으로 드래그해 봅시다. 자 지금 보니까 되게 파일이 커요. 그러면 이 파일의 사이즈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있는 이 제목이 있는 부분을 밑으로 내리라고 했어요. 자 여기 상단 부분을 우리가 제목 표시줄이라고 하는데 자 제목 표시줄을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은 이 파일의 이미지 크기를 볼 수가 있어요. 클릭했더니 자 이 파일의 이미지 크기는요 해상도가 고해상도 이미지예요. 아까 우리가 웹용으로 볼 때는 보통 72로 한다고 했는데 얘가 지금 보니까 가로폭이 1920 픽셀, 높이가 1285 픽셀. 근데 해상도가 300 이라서 내가 해상도를 웹용으로 줄여 볼게요. 자 72 적었더니 72의 해상도만큼 지금 크기가 다 줄었어요. 그럼 나는 이 상태로 해서 확인 한번 눌러 볼게요. 자 확인 눌렀더니 되게 파일이 작아졌죠. 내가 돋보기 툴로 따닥 더블 클릭해서 100%로 봤어요. 근데 지금 이미지 크기를 72로 했더니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난 다시 300으로 돌리겠다.' 300 했더니 큰 거를 줄였을 때는 이미지 손상이 없었는데 지금 작아진 거를 다시 크기로 한번 켜 볼게요. 자 크기를 켰더니 스페이스바 눌러서 화면 이동해 볼게요. 지금 이미지가 이만큼 깨졌어요. 그래서 자 그래픽 작업을 할 때 특히 포토샵에서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돌려 볼게요. 자 지금의 이 이미지하고 첫 번째 이미지. 자 요건 원래 원본이었고 작업 내역에서 지금 제가 크기를 줄였다가 다시 늘린 거를 비교를 해 보면은 지금 파일의 손상이 굉장히 많이 간 거라서 주의할 점은 큰 거를 줄이는 건 상관이 없지만 작은 거를 늘릴 때는 항상 주의를 해서 늘려 줘야 되는데 어 포토샵에서 이 비트맵 방식에서는 작은 거를 늘리면 무조건 이미지에 손상이 생기는데 그거를 최대한 쪼끔 줄이면서 크게 해 주는 방법이 있어서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다시 볼게요. 자 제가 이미지 크기를요
72로 줄였어요. 자, 저는 지금 이거 줄인 거를 복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 작업 표시줄 오른쪽 버튼 클릭해주면 복제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이 복사는요, 이 파일을 그대로 복제를 한 거라서 똑같아요. 이미지 사이즈도. 자, 이제 그러면, 자, 이 파일은요, 이미지 크기를 그대로 300을 한번 올려볼게요. 자, 요거 배율을 좀 줄여볼 건데요. 이 배율을 물론, 어, 마이너스로 할 수도 있지만, 요거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알트 누르면서 마이너스를 같이 눌러주면은 같은 배율로 줄어들어요. 컨트롤 알트 누르면서 플러스 눌러주면은 같은 배율로 커져요. 저는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눌러가지고 25%로 한번 볼게요. 지금 요거는 72 DPI, 72 해상도라 갖고 지금 이게 100%로 보여주는 거고, 요거는 지금 파일을 많이 늘렸죠. 그렇지만 100% 놓고 보면은 많이 깨져 있어요. 이 파일이. 스페이스바 눌러서. 자, 이번에는요. 자, 이 파일을, 이미지를, 크기를 키우고 싶어요. 300으로. 그런데 어떻게 늘릴 거냐면 여기 보면 리샘플링이라는 게 있어서 나는 최대한 조금 더 세부 묘사를 조금 더 매끄럽게 해주면서 이거 눌러볼게요. 조금 더 매끄럽게 세부 묘사 유지를 아까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나는 얘를 음, 조금 더 매끄럽게 해서 300으로 한번 늘려볼게요. 자, 이제 그러면 화질을 한번 두 개 비교해 봅시다. 100% 놨을 때 똑같이 화일을 늘린 건데 얘가 손상이 더 심하죠. 요거는 그래도 손상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적어요. 요것도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미지 크기를 늘리되 300으로 하되 세부 묘사를 자동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동으로 하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렇게 했더니 그래도 처음 했던 것보다는 지금 많이 손상이 좀 됐지요. 100%로 놓고 비교해 볼게요. 자,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요, 이미지를 늘릴 때는 여기 보여지는 세부 묘사 유지 있죠? 그리고 노이즈 감소에 대해서 최대한 노이즈 감소를 더 많이 잡아주고 세부 묘사를 유지한 걸로 해서 제가 300으로 한번 늘려볼게요. 그렇게 해도 이게 더 선명해서 300으로 하되 89 정도 맞춰서 확대를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 크기에 대해서 늘려주고 줄여줄 때는 이 리샘플링이라는 기능이 과거에는 없었고 지금 최근에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기능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미지를 늘릴 경우에는 이 세부 묘사를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확장을 해주면 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이미지를 억지로 늘리거나 그러지 않는 게 제일 좋고 어쩔 수 없이 늘릴 경우에는 이 리샘플링이라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요거는 그 전 버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기능이 좀 낮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이미지에 대한 사이즈를 해상도로 수정할 수가 있고 최대한 이미지에 대한 손실률을 적게끔 설정을 해서 이미지를 늘리라는 기능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줄이거나 늘릴 때 그런 작업으로 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번에는 끝에 있는 1-8-1번 한번 꺼내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이미 지금 줄여놓은 건데 다시 한번 이미지 사이즈를 볼게요. 이건 아까 그 300에서 72로 줄여놓은 작업 해놓은 거라서 지금 보면 이렇게 사이즈가 72로 되어 있는데 가로하고 세로에 대해서 이 링크가 걸려 있어요. 내가 만약에 링크를 깼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폭을 200으로 줄였어요. 200. 그러면 링크가 깨져 있으면 가로하고 세로의 비율이 동일하게 가지 않고 그냥 강제로 나는 폭만 줄이겠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비율 상관없이 내가 임의적으로 이미지를 수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이미지를 비율을 작업할 때는 꼭 링크를 한 상태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보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깨지 마세요. 자, 이미지 사이즈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큰 거 줄이는 건 상관이 없지만 작은 건 웬만하면 늘리지 않도록 해주고요. 자, 이번에 요거 볼게요. 자, 여기 작업한 거에서 지금 테두리가 생긴 것 같은데 요거 좀 봅시다. 제가 아까 이 제목 표시줄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했는데 무언가 파일을 복사할 수 있는 복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크기, 그리고 캔버스 크기라는 게 있는데 이미지 크기 같은 경우는 수시로 내가 해상도, 그다음에 사이즈 조절해 줄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캔버스 크기 한번 볼게요. 캔버스 크기는 뭐냐? 지금 이 작업하고 있는 이 활 자체가 캔버스예요, 캔버스. 근데 이 캔버스에 대해서 캔버스 창 자체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주는 게 캔버스 크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파일의 사이즈는 500픽셀에 500픽셀로 되어 있는데 기준을 설정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기준이 일단 지금 중심으로 되어 있을 때 제가 폭을 600, 높이도 600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원래는 500이었는데 가운데를 중심으로 제가 폭을 600으로 늘리고 높이를 600으로 한다. 그럼 아까 500보다 100픽셀이 커졌거든요. 그러면 좌우로 50픽셀씩 위에도 50픽셀, 밑에도 50픽셀 중심으로 캔버스의 배경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캔버스만 확장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미지는 그대로 있고 지금 캔버스만 이렇게 확장을 했어요. 그리고 확장한 거에 대한 배경색은요. 여기 지금 현재 나의 배경색. 자, 이제 그러면 돌려볼게요. 자, 다시. 자, 캔버스 크기로 해주는데 아까처럼 똑같이 600, 600으로 해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기준점을요. 왼쪽 상단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그러면 아까 500에서 얘를 기준으로 500이 아니고 600이 돼요. 600. 높이도 여기를 기준으로 높이가 600이 돼요. 그러면 지금 100픽셀만큼 커지는 부분이 기준점을 가지고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경색은요. 내가 배경색을 뭐 나는 정경으로 바꾸겠다. 아니면 흰색, 검정, 회색 또는 기타. 기타는요. 내가 얘를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색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정을 해서 확인 누르고 확인.
기준점이 여기에요. 눌러주면은 지금 설정한 나의 컬러에 맞춰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사이즈가 이렇게 드러나 있죠. 자,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퀴즈.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실습 해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두 가지 파일을 열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실습 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도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눌러가지고 여기 완성된 거 보니까 이 우산에 캔버스를 늘렸어요, 밑에를. 그리고 나서 이 해바라기 사진을 합성을 했네요. 파일 하나에다가. 그래서 요거대로 완성해 주는 게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에 이 챕터에서 다 배웠으면 마지막에 실습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실습 해설 한번 볼까요? 음, 첫 번째 거 볼게요. 이거는 사이즈 뭐 늘렸는데 최대한 해상도를 저장하는 게 있고 이거 말고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파일 가지고 와서 캔버스를 늘렸어요. 그리고 이 파일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합성해주고 저장을 따로 해주라고 하는 게 여기 지금 설명인데 그냥 한번 해봅시다. 최종 지금 이렇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거 닫고 자, 일단 먼저 뭐부터 확인할 거냐면은 이 높이를 확인해야 되겠죠. 얘 높이만큼 얘를 늘릴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이 파일의 이미지 사이즈부터 얘가 높이가 472예요. 일단 이거 기억해주고 이것도 볼까요? 이미지 사이즈. 근데 얘도 뭐 지금 보니까 얘 똑같이 472. 이렇게 보니까 이 두 개의 사이즈는 지금 같아요. 높이도 같고 너비도 같고. 자, 이제 그러면 자, 얘를 합성하기 위해서 자, 이 파일에 캔버스 크기를 늘릴 건데 이 밑에를 확장할 거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기준을 위에 하고 중간하고 아래 어디로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확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준점을 위, 중간, 아래 어디로 해야 될까요?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위입니다. 네, 위에 설정해줘야 되겠죠? 네. 자, 설정을 위로 해줘야지만 그래야지 얘가 밑으로 커지겠죠. 그럼 높이는 472만큼 더 더해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472. 계산하기가 좀 귀찮아요. 그럴 때는요. 상대치라는 걸 눌러줘요. 그러면 이 상대치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472를 추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막 여기 더하기 해가지고 암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상대치 체크를 해주고 기준을 위로 해주면 근데 요거는 상관이 없죠. 어차피 가운데로 하든 왼쪽으로 하든 너비 상관없이 밑에만 키워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뭐 이건 상관없고 높이만 472. 컬러는 뭘로 해줄 거냐? 어차피 합성할 거라서 컬러는 상관이 없지만 저는 일단 배경색으로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주면 지금 이 파일이 이만큼, 이 높이만큼 확장이 됐어요. 컨트롤 알트 플러스 B를 좀 확대할게요. 자, 이제 그러면 이 해바라기 이미지만 합성해주면 돼요. 자, 해바라기 이미지는요. 이동 툴을 가지고 이동 툴은 옮겨올 수 있고 파일을 또 이동할 수가 있는데 이 파일 자체를 클릭해서 가지고 오세요. 클릭 가지고 오면 이 파일을 이동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필요 없죠? 그럼 여러분들은 요 작업한 거에서 저장을 파일에서 4번 저장해 주면 되는데 자, 이거 여러분들이 뭐 난 실습했어요라고 하면서 요걸 낼 수도 있으니까 전 다르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 실습은 제가 설명하는 거대로 해주세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해바라기 이미지 밑에다 넣어주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똑같아서 사이즈가. 자, 캔버스 크기. 자, 여기다가 더해주라고 했는데 더하는 게 숫자가 복잡하니까 상대치 체크를 해주면 472만 더해주면 돼요. 자, 기준점은 아까 위에 중심으로 해서 밑에 확장했기 때문에 자, 위에 중심으로 해주고 높이를 472 확장. 그리고 나서 이동 툴로 우산만 가지고 와서 위치만 잡아줄게요.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는 이제 비율별로 보는 거거든요.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컨트롤 알트 플러스는 수시로 이렇게 계속 제어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외워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장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파일에서 4번 저장해서 JPG 파일로 여러분들 실습에다가 02번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02번. 02번. 그렇게 해서 저장해 주면 될 것 같아요. 품질은 그냥 크게 해줄게요. 작업했으면 내가 원본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원본은 항상 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일에서 요거는 지금 4번 저장해서요. 여러분 내가 실습 폴더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다가 02번 그리고 얘는 포토샵 원본 파일이니까 PSD 파일로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 파일인 거고요. 자, 이거는 내가 작업한 PSD 파일. 다음 주, 다다음 주. 다음 주 추석이니까 다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여줄 거는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두 개 중에서 뭐 두 개, 요 세 개. 요거 한눈에 나한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은 정돈을 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네요. 제가 이제 이름 허명하고 그 파일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저한테 화면 보여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 실습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오늘은 뭐 실습을 되게 많이 하진 않고 이제 기본적인 포토샵에 대한 해상도 그다음에 뭐 이미지 사이즈를 함부로 확대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PSD 파일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고 시안용으로 보내는 거는 이 JPG로 활용을 한다. 이 정도까지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한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내가 하는 게 되게 빠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녹화된 걸 보내줄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해 안 되는 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할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막 빠르게 뭔가 마우스 이렇게 제어한 것들은 계속 반복할 거고 설명할 것들이기 때문에 처음 하는 거는 오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차차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렵다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요. 한 세 번, 네 번 정도만 들으면 이제 뭐 내가 수업하는 스타일을 알게 될 거고 익숙해질 거니까 첫 수업이 제일 부담돼서 그렇지 부담 안 가지고 잘 따라와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